안녕하세요. 만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팟캐스트처럼 제가 전 애인의 권유로 인해서 들어갔던 면접이 알고 보니 신천지 가입 권유 면접이었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23, 22 이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3월 24일 금요일이었는데 알바를 찾아봐야 되나 이러고 막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사 날짜를 알아보면은 이사 날짜가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단기로 알바라도 뛰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애인의 권유로 갤러리 도슨트 알바라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좀 다시 생각해봐도 도슨트 알바라는 게 좀 웃긴 개념이지 않아요? 누가 도슨트를 당근마켓 통해서 알바로 뽑아요? 그러니까 좀 정석적인 갤러리라면 당근마켓으로 도슨트를 뽑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돈에 눈이 멀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뜻이에요. 알바 전에 착하게 이력서에 개인정보까지 꾹꾹 눌러 담아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3월 24일 금요일에 면접 날짜를 잡게 되는데요. 그날 만나기로 한 친구를 주뽕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 알바 면접 보는 사람이랑 연락하다가 아무래도 쎄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주뽕이한테 나 아무래도 신천지한테 걸린 것 같다. 일단 다녀오고 후기 남겨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대가리 꽃밭이었던 거죠. 자, 면접 장소는 제가 이거 장소를 공개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문제가 되면 지울게요. 장소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때 당시에 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 근처에서 이 주변에서 면접을 보신 분이 계시다? 신천지입니다. 왜냐면은 이 건물 바로 옆에 이 바로 대각선 건물 제 기억상 여기서 면접을 보고 빠져나와서 이 건물인가? 아니면 이 건물인가? 아무튼 이 근방이었던 거죠. 아, 이름도 수상한 거리네. 진짜 수상했어요. 아무튼 이 바로 옆 건물이 신천지 포교가 진행되는 카페인 척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면접 자체는 초반엔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알바생한테 정말 할 법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막 그러다가 은근슬쩍 마음의 힘듦, 고민 이런 거를 유도하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만식이는 모든 질문에 좀 심오하고 다크하나 드라이하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가 물어봐요. 요즘 20대들의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MZ세대라고 20, 30대들끼리 엮여서 묶어버리는 게 고민이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들 개성을 찾으라 하고 본인만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일반화해버리는 것. 그게 이제 요즘 내 세대들이 느끼는 불편함이자 고민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신천지분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막 이런 표정을 하시다가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과 MZ세대 특징의 다른 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면접 보시는 분 말투가 약간 그 주현영님이 20대를 이제 비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캐릭터화하고 코미디화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 있잖아요. 주현영 기자. 그 기자 말투였거든요.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이런 말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거슬린 거예요. 약간 그분 말투를 따라하면서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런 말투 안 써요. 약간 이렇게 말을 저 진짜 싸가지 없었네요. 여러분은 이러지 마세요. 저는 원래 여성 대상으로 정말 친절하고 착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좀 짜증났었나 봐요.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는 게 이미 신천지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요즘 고민이 있네요. 이어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막 이제 틱틱거리고 막 대충 대답하고 막 이러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어. 그래서 고민 있냐? 그래서 없다. 근데 그 면접관이 나는 요즘 연애 고민이 있다. 그래서 그렇구나. 속으로 어쩌라는 거지 했어요. 연애 고민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애인이었던 전 애인이 2년째 사귀던 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2년째 행복하게 연애 중이라 고민 같은 거 없다. 네, 면접관이.
CC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선배냐? 아니, 동기다. 뭐 어떤 사람이냐? 작업 잘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문하면 성격을 대답하지 않나요? 막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약간 이런 일단 웃고 보자. 하하.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거지로 진행되는 면접 분위기 뭔지 알겠죠? 약간 얘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천지도 속으로. 네, 신천지가 이제 제가 정말 화가 나는 포인트에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데려왔던 사람들 중에 21살, 20살 뭐 이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뭐 만식님은 어디 마음이 아프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떻게 솔직하게 아니요 저 졸라 정신병자인데요? 막 이렇게 대답을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개 갓생러인 척 눈 반짝이면서 눈 이렇게 크게 뜨면서 저 완전 건강하죠? 그랬어요. 그 와중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우울감을 느낄 때는 있다고 상큼하게 대답했죠. 대략 이 정도의 면담이 끝나고 갑자기 인사팀장을 보러 가재요. 그래서 뭐 인사팀장이었는지 무슨 팀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 일이라. 대충 채용 관련한 사람이었고, 원래 제가 이 사람이랑 면접을 봐야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신천지 말로는 이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대타로 왔다. 일정이 있어서 대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수작인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아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일단 나는 여기 낯선 공간에 혼자 앉아있고 상대방은 분명히 이 근처에 일행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일어나 버리면은 나한테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빤스런할 수가 없어서 아, 네, 보러 갑시다 이랬어요. 근데 면접자는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 틈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립니다. 얘들아, 나 9시 반까지 연락 없으면 신천지한테 잡혀간 거야. 지금 위치는 그랬더니 친구들이 쟤는 저거 왜 따라갔대? 여자여서 따라갔을 듯. 레알. 나도 여자 셋이어서 따라갔는데 남자면 안 따라가는데 약간 이런 반응을 하면 나 참 하라는 걱정은커녕 이제 이 앉아 있어가지고 친구 농사가 좀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아무튼 가장 빨리 달려올 수 있는 근처에 있거나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라는 공간 대각선 건너편에 있던 으슥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훔쳐온 것 같은 메뉴, 약간 좀 디자인 구린 메뉴판 사진이랑 커피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카페. 바닥은 완전 시장통이고 원형 테이블이 하얀색으로 막 배치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공간에. 그 구석에서 갑자기 퍼스널 컬러를 막 그 조기도 아니고 목에다 갖다 대면서 어설프게 진단받는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타로 카드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피 냄새 안 나고 카페인데 커피 냄새 안 나고 퍼스널 컬러 보고 있고 타로 카드 보고 있는 거 보자마자 아 신천지 확정이다 싶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포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초 단계인 뭐 퍼스널 컬러든 뭐든 저한테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막 어서오세요.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실래요? 진단 받아봤어요. 그럼 타로는요? 제 친구가 타로 하는데요. 아... 진짜 이랬어요. 그 어색한 그 킹 받는 정적 절대 못 잊어요. 그 모든 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강제로 끌려가는데 그 타로 카드 보는 여자 앞에 끌려 앉아서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어서 한숨을 쉬다가 면접자를 쳐다보면서 먼저 한번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역시나 이제 사람한테서 고민이나 걱정, 불안 등을 끌어내가지고 포교 활동에 이어맥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자는 연애운을 받고 저한테 이제 말 꺼냈던 것처럼 연애에 고민이 있다라는 이 태클을 끝까지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타로 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웃겨가지고 좀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 카드 뒤집기도 전에 이 카드는 킹입니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에요. 저 진짜 전지전능한 거죠. 카드 뒤집기도 전에 무슨 카드인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됐어요. 금전운이나 봐주세요. 로또 언제 당첨되나 이랬어요. 불가능하대요. 로또 당첨 안 된대요. 무슨 저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저 언제 큰 돈 들어와요? 하고 물어봤더니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대요. 그럼 상반기에 큰 돈 들어오나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카드 하나를 딱 뒤집더니 당신은 이미 큰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그때 통장에 3,000원 있었거든요. 3,000원이 큰 돈이면은 아니
그럼 저는 평생 3,000원보다 더 큰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뭐 저주 아니에요? 이거? 스타로를 다 보고 나니까 그 인사팀장이라는 사람한테 나를 데려가는데 AEPI였나? 뭐 자기네들이 만든 것 같은 설문조사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작성할 때까지는 안 보낼 줄 작정인 것 같길래 대충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구분 지은 성격 유형이 A, B, C, D, E, F 이렇게 대놓고 8개 정도 나눠져 있고 각 문항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해당되는 정도를 체크하는 설문조사였어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답하는 칸이 색칠되어 있었는데 이 칸이 어떤 알파벳, 어떤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이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아 내가 A 유형이구나 B 유형이구나 이걸 알면 안 되잖아요. 설문조사를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설문조사가 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가져오길래 그냥 좀 한심했다. 대충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의심하는 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갑자기 이제 윅스로 만든 진짜 윅스라고 대놓고 쓰여 있는 사이트를 내밀면서 이 설문조사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인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인데 윅스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누가 윅스를 써요? 공신력 있는 정보 업체가. 그래서 그냥 나름 애썼네. 근데 속일 사람을 속여라. 하면서 막 정색한 채로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제 제 대학과 전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본 면접자가 제 대학이랑 전공을 얘기를 했고 팀장은 자기가 이제 다른 대학교 출신이라면서 자기 대학교 미대생들이 제 대학교에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제 대학교를 떨어져서 본인 대학교에 온 거라 우리 대학교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나 다가 있으면 둘 다 가라던가 둘 다 나라던가 동시에 그 두 전형을 동시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대학교를 떨어져서 그 대학교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입시 전형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대학교까지 꾸며내 가면서. 막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막 대화를 이어나가는 척하면서 아 근데 뭐 만식 씨네 대학교는 어때요? 막 만식 씨네 대학교도 저희 대학교에 열등감을 느껴요? 이러길래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열등감을 왜 느껴요? 우리 대학교는 우리 대학교, 그쪽 대학교는 그쪽 대학교랑 입시 전형도 다른데 그리고 애초에 같은 군에 속해 있어서 저희 대학교 떨어졌다고 그쪽 대학교 가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이제 만식 씨는 대학교는 열등감을 안 느끼나요? 뭐 내가 최고니까 뭐 이런 느낌인가? 뭐 비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애들이 전시회를 많이 보러 오지도 않고 근데 그쪽 대학교는 전시회를 많이들 보러 오잖아요. 거기서도 열등감을 느끼던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열등감에 집착하세요? 열등감을 왜 느끼냐니까요. 아니 그쪽 대학교 전시하면 얼마나 많이 보러 가는데요. 내가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다니까요. 이랬어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런 이제 포교가 안 통할 사람이라는 걸 눈치를 챘는지 약간 아, 네, 맞습니다. 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가 아우라가 있다더니 뭐 가죽 자켓 입고 있었는데 가죽 자켓이 너무 멋있다느니 만식 작가님의 전시도 너무 기대된다느니 그러니까 그 와중에 팀장이라는 사람이랑 면접자의 말이 아다리가 안 맞기 시작해요. 면접자가 전시 알바하게 될 전시는 5월부터라고 했는데 팀장은 4월부터라고 하지 않나. 면접자가 얘기한 전시 내용이랑 팀장이 얘기한 전시 내용이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네들이 쌓아놓은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브릴리언트 했다고 생각한 게 심리검사지에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있었는데 이름 빼고 모든 란을 허구로 기입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진짜 아, 나 천재다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제가 이력서를 보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말짱 도루묵 된 거죠. 내 이력서에는 내 전화번호랑 이메일 번호가 다 적혀 있으니까. 아무튼 갑자기 저에 대해서 저 더 알아가고 싶대요. 너무 흥미롭대요. 2차로 마음과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와 더 알아보는 날을 잡자고 전형적인 수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되게 화가 나 있었던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해도 되는데요? 약간 이랬거든요. 그러니 그쪽에서 지금은 곤란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구로 적은 전화번호를 가리키면서 나중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되는 시간 전달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가면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나갈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자가 되게 바쁘시냐, 되게 뒤에 일정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러길래 제가 이 근처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력서만 아니었으면 진짜 완벽한 탈출일지가 되는 거였는데 이력서를 내버려가지고 탈출일지도 아니고 신천지 겪은 썰도 아니고 찜찜하게 그냥 신천지한테 개인정보 넘겨버린 이야기로 끝난 썰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블로그에는 연락 오면 바로 차단할 거임이라고 적었는데 당근마켓에 바로 이제 신천지 종교 권유라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쪽 사람은 계정이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한동안 같은 공고 올라오면은 아예 또 신고 먹이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제 한번 계속 훑어봤는데 다시는 같은 공고가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뭐 수법 바꿨던가 아니면은 공고 내용을 바꿨던가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한 2, 3년, 3년, 4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 진짜 한심한 거죠. 저는 원래 학창 시절에 기독교였다가 20대가 되고 나서 무교로 이제 확립을 하고 무교로 살고 있는데 남한테 종교를 강요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포교이고 권유이지 실상은 강요잖아요. 너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이거 믿으면 좋은데 왜 안 믿어? 사람 바보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게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세상에 신이란 게 있다면 자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안 좋은 곳에 보내버릴 신이라면 그런 쪼잔한 신이 있다면 저는 그런 신 안 믿을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이 영상이 모르겠어요. 문제가 될지 아니면은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올리고 반응 안 좋으면 내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안식이의 마기레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